네, 생생법률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항공기 지연 출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네. A씨 및 49명은 B항공과 ZE 037편 항공기로 2017년 12월 29일 6시 55분경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필리핀 현지 시각으로 10시 15분경 필리핀 칼리보 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항공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 요즘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 관련이 있는 판결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A씨가 이제 인천에서 필리핀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을 예매했는데 얼마나 지연이 된 건가요? 네, 그런데 이 사건 항공기는 당초 예정된 출발 시각인 2017년 12월 29일 새벽 6시 55분부터 약 8시간 18분이 경과한 같은 날 오후 3시 13분경이 되어서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였고 당초 예정된 도착 시각이 필리핀 현지 시각 10시 15분부터 약 8시간 30분이 경과한 같은 날 오후 6시 45분경이 되어서야 도착하였습니다. 네, 8시간 넘도록 지연이 됐다는 말씀인데 그럼 A씨 등은 그 8시간 넘도록 그 시간을 그대로 기다려야 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A씨 등은 이 사건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것을 모르고 예정된 출발 시각에 맞추어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네, 여행 가려고 왔는데 8시간을 공항에서 있었다면 정말 화가 많이 났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A씨 등은 B항공을 상대로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연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B항공에서는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B항공은 A씨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한 건가요? 먼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여 승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협약인데요. 1999년 5월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줄여서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 협약에 가입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가입했는데요. 가입 당시 세계적으로 82개국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항공운송에 관한 사건이고 우리나라가 가입도 했으니까 몬트리올 협약 기준이 되었겠군요. 네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려면 문제가 된 국제항공운송 계약에서 출발지 국가와 도착지 국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IT로 화물을 보내다가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었던 다른 사건에서는 도착지인 IT가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이 아니란 이유로 적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는 가입국이고 필리핀은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필리핀도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이어서 이 사건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건처럼 비행기 출발에 지연된 경우 몬트리올 협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나요? 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는 운송인은 승객, 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손해에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B항공은 이 사건에서 3가지 이유를 들어 A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 비행이 지연된 것은 B항공의 잘못이 아니라 공항의 관제 통제, 항공로 혼잡 등의 사정이기 때문에 B항공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자세히 무슨 뜻인가요? 네, 이 사건 비행기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계속 인천과 필리핀 내부 도시들 타클로반, 마닐라, 칼리보 등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리핀 공항의 관제 통제로 대기하거나 항공기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또 대기하고 항공로 혼잡으로 대기를 했었는데요. 이러면서 당초 스케줄보다 실제로 조금씩 지연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연이 누적되면서 지연 시간도 20분,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다가 결국 이번 사건에 이르러서는 8시간이 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네. 항공의 문제가 아니라 필리핀 공항의 이런 관제 통제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비항공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항공이 정한 이 사건 비행기의 일정을 보면 항공기가 도착한 후 정비 및 승객 탑승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경과한 후 곧바로 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순차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항공기는 일정이 순차적으로 지연되기 시작하여 A씨 등의 경우에는 출발 시각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A씨 등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네. 비추어 볼 때 비항공에게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럼 비항공 두 번째 주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비항공은 A씨 등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 출발을 안내하면서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30일 이내로 항공 일정을 변경하거나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비항공사의 크레딧으로 변경하거나 네. 전액 환불받거나 하는 조치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손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는 했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비항공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항공이 이메일을 보낸 시각이 당초 예정된 출발 시각인 6시 55분으로부터 불과 1시간 30분 이전인 5시 14분이었던 점, 네. A씨 등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나 SNS 등을 보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항공이 A씨 등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비항공 마지막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네, 비항공은 마지막으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정신적 손해는 규정하지 않다. 이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비항공의 마지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몬트리올 협약 19조가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면서 손해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A씨 등이 8시간 이상 인천공항에서 대기하였고 여행 일정도 변경해야 했을 것으로 볼 때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업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비항공은 A씨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네. 자, 그럼 결국 법원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단을 내렸나요? 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비춰 볼 때 한 사람당 3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8시간 지연된 거에 비해서는 좀 적은 위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8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다면 항공사는 그 승객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는 판결의 내용 들었습니다. 다음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다른 유족의 동의 없이 시신을 화장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네. 자세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C씨는 D씨와 혼인하여 살고 있다가 2011년쯤에 가출해서 따로 살았습니다. 네. 이혼을 한 건가요? 네, 이혼을 하진 않고 그냥 별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C씨는 그러다 폐암에 걸려 사망했는데요.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네. 유언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까? 네, 유언장에는 내가 죽으면 장기와 신체 조직을 최대한 기증한 뒤에 화장을 해달라. 퇴직금 및 사망위로금 등 수령 권한은 큰 누님인 E씨에게 모두 준다. 네. 평안하게 가고 싶으니 내가 사망하더라도 D씨에게 절대 알리지 말고 네. 장례식장 출입을 금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E씨는 D씨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장례식을 치른 뒤 유해를 화장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D씨는 D씨가 자기 몰래 망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장례를 치른 뒤 유해를 화장하였다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네. 사실 유언장에 그렇게 하라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 씨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것 같은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네,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비록 이 씨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유해를 화장한 것이 망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위자료로 100만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유해를 화장했다면 그것이 망언의 뜻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병철 변호사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